홍콩, 광동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면 구미를 당기는 요리집이 많이 보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광동인들은 땅에서는 자동차, 하늘에서는 비행기, 물에서는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식재료로 활용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조차 먹기를 매우 꺼려하는 식재료가 있는데 바로 깻잎입니다. 외국인이 사랑하는 K푸드에 꼭 꼽히는 게 삼겹살인데 삼겹살과 함께 싸먹는 깻잎이 중국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가장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어떤 유전적 지리적 이유로 우리 한국인들만 깻잎을 향긋하며 맛있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한국인들만 향긋함을 즐길 수 있는 깻잎은 들깨의 잎입니다. 한국에서 들깨는 굳이 따로 밭을 갈아 경작지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벼가 자라는 논염 논두렁이나 길가에 심어두면 쑥쑥 자라 흔하게 길러 먹는 채소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평지가 부족하고 돌밭을 힘들게 갈아 농사를 지어야 하는 환경인데 논두렁처럼 잡초가 자랄 자리에 들깨 종자를 심어만 두면 잘 자라줘서 깻잎은 비교적 큰 공 안 들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반찬거리였죠. 농사를 돕는 소의 송아지에게 먹여야 해서 우유가 귀했고 비싼 과일도 접하기 어렵던 시절에 깻잎이 제공하는 영양분은 한국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깻잎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은 200mg이 넘어 같은 양의 우유에 비해 약 2배나 되며 비타민C는 12mg으로 함유량이 사과보다 3~4배나 높습니다. 다른 채소도 많을 텐데 유독 들깨 재배 유행이 번진 이유로는 들깨로부터 깻잎뿐만 아니라 귀한 식용기름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서울로 상경한 자식을 오랜만에 찾는 시골 어머니가 투명한 유리병에 가득 담아 애지중지 안고 오는 기름병이 바로 들깨 씨앗에서 짠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참기름과는 다른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데 과거 어머니들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버리기 아까워 몇 방울 넣고 한데 모아 비벼 먹거나 소뚜껑에 김을 고소하게 구울 때 윤기나게 바르던 바로 그 기름이죠. 참기름을 짜내는 참깨는 들깨보다 같은 면적에서 수확되는 양이 적고 들깨처럼 잎까지 먹을 수가 없어서 잘 키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확을 한 후 다음 해에 다시 재배하는 연작을 하면 뿌리옥 선충의 밀도가 높아져 해충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연작을 피해야 하는 참깨에 비해 들깨는 선충이 기피하는 특유의 짙은 페릴라 케톤향을 내뿜어 해충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들깨가 다른 식물을 재배하다 선충 피해가 우려될 때 바꾸어 심는 윤작 작물로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 말 등 일부 동물들은 페릴라 케톤을 섭취하면 중독되어 폐부종 같은 허파 질환이 유발되기에 들깨는 풀을 뜯어먹는 소 먹이로도 부적합해서 사람이 야생에서 쉽게 채집이 가능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황토처럼 물과 섞이면 끈끈하고 단단한 찰흙 같은 성질로 변하는 토질은 들깨의 뿌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줘서 해마다 몇 차례의 큰 태풍을 맞이해야 하고 황토 지대가 많은 한반도에서 길러 먹기에 적합한 채소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래서일까요?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에는 깻잎같이 좁다란 얼굴이라는 문학 표현이 나오고 한국인에게는 깻잎머리라는 헤어스타일이 있으며 깻잎 한 장 차이 같은 표현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깻잎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이름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깻잎과 비슷한 채소 차조기, 일본어로 시소라는 깻잎과 같은 꿀풀과의 잎을 식재료로 요리에 활용합니다. 우리가 상추 한 장을 접시에 깔고 그 위에 음식을 담아내는 것처럼 일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녹색 차조기 잎 위에 붉은색을 띠는 음식을 정갈하게 올리거나 초밥 등에 조금씩 얹거나 튀겨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조기는 깻잎의 페릴라 케톤처럼 특유의 짙은 향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꿀풀과 향신료인 박하처럼 시원한 향이 나서 깻잎처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편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동남아나 중국,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대표적인 주의사항이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훨씬 향이 강한 현지산 고수가 들어있는지부터 살피는 일입니다. 남들은 음식에 조금씩 뿌려 먹거나 기피하는 향신료인 마늘과 고추를 생으로 몇 조각씩
향신료 깻잎 몇 장을 겹쳐서 그 위에 또 다른 향신채인 대파줄기 무침을 수북이 얹어 한꺼번에 먹는 한국인인데, 이 상아리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먹기 어려워하는 향신료가 고수입니다. 한국인은 고수와 같은 사냥과에 속하는 미나리도 좋아하고 치즈 위에 파슬리도 잘 뿌려 먹고 얼마 전에 유행했던 양꼬치에 회양가루도 잘 무쳐 먹으며 탕유리에 들깨가루나 산초도 잘 넣어 먹지만, 유독 고수라는 향신료만큼은 후각수용체 유전자 5R6A2가 변형된 인구 비율이 높아 그 냄새조차 맡기를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 과학협회는 고수를 많이 먹는 나라는 이 유전자 변형 발생 비율이 낮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오이도 TAS2R38 유전자 특성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나뉩니다. 향신료인이 자주 접하면 익숙해지고 즐기게 될 수 있지만, 내가 익숙하다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 고수나 깻잎을 강요하면 상대방은 큰 곤욕을 겪게 됩니다. 어느 국가든 해외 큰 도시를 가면 한국 교민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교민 잡지에서 한인마트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고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의 요구에 맞춰 깻잎을 직접 재배 또는 유통해서 판매하는 한인마트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한류 열풍 덕분에 K푸드에도 관심이 높은 외국인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메뉴에 우리 음식 김밥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이때 치즈가 들어간 김밥은 좋아해도 깻잎이 들어간 김밥은 삼키기 어려워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식용으로 선호되지 않아서 들깨 기름이 페인트나 인수용 잉크 등 산업용 건성유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또한 가을 기후에는 꽃도 피어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며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보라빛 단풍이 매력적이라 관상용 식물로 화단의 한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죠. 우리에게는 파릇파릇한 녹색 깻잎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 깻잎까지 고기도 싸먹고 밥도 싸먹는 맛있는 채소인데,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낙엽을 먹는다고 오해를 할 만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극동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이 많아 고립된 환경을 지속해온 탓인지, 한국인만 특별하게 깻잎의 페릴라 케토냥을 선호하듯 한국인은 향기와 관련해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은 암내 유전자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암내를 유발하는 큰 원인이 평소에 자주 먹고 많이 먹는 향신료와 관련이 깊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안정환 선수는 해외에서 활동할 당시에 팀 동료들이 마늘 냄새가 난다며 자신을 조롱했던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박찬호 선수는 독한 결심을 해서 김치를 비롯해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그런 조롱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 지역은 저마다 독특하고 흥미로운 식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조리법 못지않게 그 지역에서 자라는 향신료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정 국가를 방문할 일이 생겨서 도착 도시의 공항을 빠져나오면 그곳을 대표하는 향신료 냄새부터 확 밀려오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인간의 후각신경은 선호하는 향신료든 그렇지 않든 향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람은 냄새를 못 맡으면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누구나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부터 맡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고, 냄새부터 불어라면 도저히 입에 갖다 대기가 어렵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곳에 낯선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음식도 거리낌 없이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복 받으신 미각을 소유한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